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프로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인터밀란이 똥배당이었는데 그 똥배당이 틀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나폴리의 사이드 쪽은 맞았는데 네,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프라가 잘했고 인터밀란이 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좀 인터밀란 과대평가하면서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 페이크대로 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토가 아니라 토토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32회차 축구 승무패 토토고요. K리그가 이번에 6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K리그 6경기 분석 및 초안픽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배당을 보고 나서 배당이 금요일 날 보통 나오는데 배트맨 배당과 헬 배당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최종 픽을 공유를 하니까 최종 픽 올릴 때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K리그는 두 개의 경기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위 제주와 9위 성남의 대결인데요. 제주는 직전 경기에서 2대0 패배, 성남은 수원과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무승부를 가리키고 있고요. 제주는 유비가람 선수가 이번에 복귀를 했습니다. 성남은 임채민 선수가 여전히 부상이고 부상 복귀를 할 것 같았던 애들도 여전히 부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9월 말 복귀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제주는 강원에게 패배하면서 2연패를 했고요. 3백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해도 내려앉아도 실점을 하는 모습의 제주가 보였습니다. 오사구오나 선수가 지난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었는데요. 저는 오사구오나 선수가 없다면 윤일록이 조금 살아날 줄 알았으나 그런 모습은 없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격진의 오사구오나 마그노, 남준대, 윤일록의 이 공격진들이 조금 득점을 하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조금 해결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상대 전적과 윤빛가람이 있다는 점에서 제주가 연패를 3연패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이 강등권 싸움에서. 그래서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성남은 김현성 외에 공격 쪽에서 문상윤 선수가 있긴 있는데 저번에 경기 이후에는 저번에 골 넣은 이후에는 해결해주는 그런 특별한 모습은 없어서 두 팀 경기는 지루한 공반전 끝에 무승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김동준 골키퍼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나 잔류 싸움에서 이번 경기 무조건 잡기 위해 노력을 제주가 펼칠 것으로 보이고 윤빛가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주가 이변으로 역배로 이제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승무 투픽으로 일단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은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두 팀의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포항과 파리 포항과 3위 서울의 대결입니다. 포항은 대구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했고 서울은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투표율은 서울 승리에 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포항은 강현무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동훈 선수가 전역을 하면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이 있을 것 같고 김승대의 역할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박주영, 조영욱, 이명주, 주세종이 복귀하면서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박주영 같은 경우에는 박주영이 있는 서울은 정말 강하고 페시치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다고 공격에서 조율하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포항은 일류첸코, 완델슨, 최용준, 이수빈, 심현우 등 좋은 선수들이 있으나 객관적인 전력과 상대 전적이 서울이 조금 우세하고요. 부상 복귀와 전역한 선수들로 인해서 중원에서의 안정감과 공격의 다양성, 공격의 조율, 그리고 페시치의 득점포를 기대할 수 있는 서울의 승리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1승 1무 3패로 서울이 우세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인데요. 수원과 상주 경기고 6위, 7위 두 팀의 경기입니다. 자, 수원은 성남과 0대0 무승부, 상주는 전북에게 2대1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수원 승이 조금 압도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합니다. 이 경기를
역배로 봐야 될지 무승부의 느낌도 조금 들거든요. 네, 일단은 초안픽은 수원의 승리로 가는데 그 이유가 상주는 오늘 기준으로 많은 선수들이 전역을 했고요. 수원은 영기훈, 안토니스가 복귀를 했습니다. 두 팀 다 FA컵을 치르는데 두 팀 다 원정 경기고요. 수원은 화성이라 비교적 가깝고 상주는 대전이어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주는 대전 경기를 하고 나서 또 수원 원정이기 때문에 또 상주로 갔다가 또 수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요. 수원은 화성이기 때문에 경기장이 가깝고 체력적인 소모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서 수원이 체력적인 저하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상주는 많은 자원들이 전역을 했어요. 그러나 전북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북전에서의 전북이 3백을 썼던 모습이 있었고요. A매치로 인해서 이용과 양쪽 풀백인 이용과 김진수에게 휴식을 줬던 전북을 상대했었던 상주였었던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토니스와 영기훈의 가세로 중원이 좋고 김정우 선수가 요새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수원이 부상 복귀 선수들로 인해서 암울했던 중원진이 좀 강력해졌고 수원이 홈 경기 기력이 조금 좋진 않아요. 홈 승률이 좋진 않고 원정에서의 승률이 좋긴 한데 이번 경기는 수원이 유리해 보여서 수원의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예측은 FA컵 경기에 따라서 예측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투표율 그리고 배당을 보고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초안픽에서는 수원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2무로 수원이 우세한 편입니다. 자, 만약에 수원 상주가 바뀌게 된다면 전 상주의 사이드를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무승부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수원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울산과 강원 경기인데요. 어, 울산은 경남과 상대산 무승부를 했었고 강원은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울산이 압도적입니다. 인천은 지속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어, 제 오타가 나는데 울산은 수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경기 박주호 선수 대신에 이명재 선수가 나왔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경고 누적인지 부상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울산이 실점했던 장면들의 대부분이 그 이명주 선수가 있던 울산의 좌측 위치에서의 크로스였다는 점이고 울산의 좌측이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A매치로 인해서 로테이션을 돌린 것인지 김보경과 김태환 선수를 선발 투입시키지 않았고 김태환 선수를 아예 투입 자체가 안 됐었어요. 그런 모습의 울산이었고 강원은 발렌티노스와 김우규 선수 예전에 노 센터백 라인 뭐 윤석영 뭐 신강훈 이렇게 센터백 라인을 시키다가 현재는 안정감 있는 두 명의 전문 센터백을 두면서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으로 바뀌었다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현식 선수의 결정력은 아쉬웠으나 이영재, 김지현의 합작은 굉장히 좋았다고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아요. 자, 강원이 연패 이후에 경기력이 달라져서 무승부를 생각을 했었으나 울산이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가져가진 않을 것 같고요. 강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2연승 중인데 3연승까지는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경기인데 강원이 2연승 했었던 팀들이 제주와 경남이라는 하위권 팀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울산이 김부경, 김태환이 선발 투입된다면 또 박주호 선수가 있다면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좌우측이 두 팀 다 울산이 지난 경기에서 김태환이 없었고 우측에서는 좌측에서는 박주호가 없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울산이 유리해 보여서 울산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3승 2무로 울산이 앞선 모습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인천과 대구와의 경기고요. 11위 인천과 5위 대구의 경기입니다. 인천은 서울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했었고 대구는 포항과 0대0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투표율은 대구 승리가 높고요. 인천은 김호남, 무구사, 마하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는 좋지 않고요. 케인대는 머리 깎으면서 뭐 투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현재까지 똑같아요. 달라진 모습이 없습니다.
자, 대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에드가 세징한 김대원 이 삼각편대의 역습은 날카롭고요. 지난 경기 김대원을 미들로 내리고 히우드를 전방으로 올려서 브라질 트리오를 만들었었는데 강현무 선수가 포항의 강현무 골키퍼가 미친 선방으로 골을 만들어내지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 조금 대구 사이드보다는 역배 쪽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전반기였다면 대구의 승리를 예측했었을 것 같으나 인천이 잔류한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무구사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 임대훈 선수들과 이조근, 김호남, 마하지 선수가 좋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과 역습이 좋은 대구지만 대구는 골을 넣지 못하거나 지고 있을 때 급하게 플레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급한 쪽은 대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홈은 물론 인천이고 승리를 따내야 되는 것은 두 팀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구가 조금 더 하위권 팀을 상대한다는 모습에서 급하게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항상 그래 왔었고요, 대구는. 네, 그래서 왠지 이날 경기는 인천이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고 대구가 끌려가다가 뭐 후반 4, 50분쯤에 40분? 뭐 한 45분? 뭐 극장골로 동점을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 전력은 대구가 우세해도 인천의 잔류 본능으로 인천 승무 투픽으로 가려고 했으나 상대 전적이 대구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무승부 두 팀의 무승부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무패 투픽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통은 무승부고요. 이 경기는 상대 전적이 무승부가 없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기이긴 한데 일단은 승부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남과 전북과의 경기고요. 12 경남과 1위 전북의 경기입니다. 경남은 홈에서 울산과 3대3 무승부, 전북은 상주를 2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전북 승이 압도적이고요. 경남은 제리치, 오스만 쿠니모토, 네,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지속적으로 좋은 이 세 선수들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룩 선수도 어시스트를 하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상대는 수비가 불안했던 울산이었고 전북이 공격을 하면서 라인을 올려도 제리치가 역습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 정통 스트라이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과 중원 싸움도 전북이 우세해 보입니다. 울산과 전북 중 한 팀이 승리하면 다른 팀은 무승부하는 이 1, 2 팀들이 뭐 울산이 승리하면 전북이 무승부를 하거나 전북이 승리하면 울산이 무승부를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상위 스플릿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라운드는 두 팀 다 승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전북의 단통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1승 2무 2패로 무승부도 조금 많이 나왔던 두 팀의 경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역배로 예측하는 게 대구와 제주 이 두 경기인데요. 현재 수원, 전북, 울산 이 세 경기가 좀 투표율이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좀 바꿀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배당이 나오게 되면은 좀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초안픽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프로토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